안녕하세요. 민직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십자인대 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동호회에서 농구를 하다가 무릎이 뒤틀려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은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활체육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군 면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운동을 하던 와중에 하체에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이런 다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인대 파열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복귀하시는 그런 체육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그런 수술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그런 농구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술에 대한 간단한 브이로그를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평소 때처럼 이렇게 텐션이 높은 텐션이 아니라 잔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십자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무릎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인대가 후방에 있는 인대가 서로 교차되면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의 한 8-90%라고 하고, 나머지 20%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상이 가장 많고, 이런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채로 이제 살아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이 무릎 인대가 없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러한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권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인데 좀 젊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좀 많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파열되고 나서 3주 정도 후에 저는 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무릎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붓기도 다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정상적인데, 이렇게 정상적인데 왜 수술을 해야 되지? 근데 안에 인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과격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무릎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빠져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술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세면 도구랑 편하게 신을 슬리퍼, 그리고 반바지랑 티셔츠, 속옷, 이 정도만 챙겨가 됐고, 지금 영상에서는 책이 보이는데, 책보다는 이제 그냥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냥 핸드폰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체만 반신 마비를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수술 후에도 다리를 이제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은 이제 보기가 힘드실 거고, 핸드폰이나 이제 핸드폰 거치대를 같이 가져가셔서 누워서 거의 핸드폰만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족들이나 이제 간병인한테 말씀드려서 부탁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룻밤만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있었고, 이제 수술 마취도 풀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거의 간병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한쪽 다리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릎 부위에 제모를 하게 되는데 북실북실한 털을 면도기로 싹 다 밀었죠. 제가 부상당한 다리가 오른다리인데 오른쪽만 밀면 좀 그래서 왼쪽까지 싹 다 밀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수술하기 전날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고,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에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 전경을 보시게 됩니다. 조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무릎 수술하기에는 요양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수술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냉장고 바로 옆에 자리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한 발로 깽깽이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무릎에 이렇게 아이싱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냉동실이 가까이 있다는 게 아주 움직이기 편했고요. 이렇게 수술하기 전날에는 이렇게 할 게 없어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12시 이후로는 금식이기 때문에 물도 드시면 안 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을 많이 드시던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술실까지 걸어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제 텅 빈 그런 수술실에 가운데 이제 수술대가 딱 놓여 있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차가운 그런 바닥에 그런 수술대가 딱 놓여 있으니까 옆에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팔을 이제 묶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손을 딱 벌리고 앞에 텐트처럼 이제 제 수술 다리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리에다가 마취를 실시하고 이제 하반신만 마취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막 중간중간에 막 드릴 소리도 나고 이제 막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요. 수술이 이제 무릎에 이런 식으로 인대를 집어 넣으면서 이제 거기에 제 무릎에 있는 뼈에 그 티타늄으로 된 못으로 이렇게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망치 소리가 나는 거고, 이제 저의 햄스트링에 있는 인대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십자 인대 부분에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햄스트링 인대는 이렇게 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쭉 잡아 뜯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잡아 뜯으면서 제 다리를 이렇게 쭉쭉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리를 제가 볼 수가 없고 다리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진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주 무서웠는데 그래도 아주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 절대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머리를 들게 되면은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털이 척추 마취제 때문에 이 마취제가 제 바늘 구멍으로 이렇게 척수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뇌압이 어떻게 되면서 머리가 굉장히 두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절대 들면 안 되고 10시간 동안 마취약이 빠질 때까지 꼿꼿이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옆에서 잠들 때까지 다음날까지 간병인이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되는데 10시간 지나서 마취가 풀리게 되면 이제 화장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첫날은 그래도 이제 마취약이 계속 나오면서 통증 완화제 이런 것도 같이 맞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무릎을 찢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살이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열감이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술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견딜만 했다 그런 고통이지만 이제 다시는 그 수술대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적인 것은 이제 수술한 첫날 그 10시간 그리고 그날 밤이 제일 아프고요.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무릎에 피 주머니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튜브 연결해서 그 피가 이렇게 피 주머니로 빠지도록 연결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피 주머니를 빼고 그 상처 부위를 스탬플러 같은 거, 호치키스 같은 걸 이렇게 박아서 꼬매요. 호치키스로 꼬매고 거기를 이제 꺼즈랑 반창고로 싹 덮는데 거기에 박혀 있는 그 호치키스 때문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살이 이게 찢어지는 느낌이 계속 나면서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수직으로 서게 되면은 피가 밑으로 온통 쏠려서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잘 오래 못 서 있고 빨리 최대한 움직일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대만 깔끔하게 파열이 되고 반월판이라든지 이제 연골이 찢어지지가 않았어서 비교적 다른 환자들보다는 빨리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도 잘 됐고 그래서 차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이랑 다 찢어져가지고 재활하는데도 좀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고 난 후에 너무 막 움직이거나 수술을 좀 늦게 하거나 하신 경우가 되게 되면은 그런 연골 파열 같은 것도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부상이 발생하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MRI 찍던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농구하면서 발목 부상은 굉장히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처음 부상을 당해봐서 이게 별로 발목 부상보다는 안 아파요. 그래서 무릎 부상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MRI 굳이 비싼 돈 내고 찍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MRI 찍자마자 완전 파열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무릎인대가 끊어졌다고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릎이 좀 이상하게 다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도 꼭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주머니를 빼고 그 후부터는 이제 지루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데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한 달간 병가를 주었기 때문에 Nice.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이제 시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전에 소독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소독해 주시고 꺼즈랑 그거를 갈아주세요. 그 반창고를 갈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리치료실 가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물리치료 받고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는 그런 시간인데 물리치료는 이제 레이저 치료, 아이싱 치료 그리고 이제 CPM이라고 이제 무릎의 각도를 꺾어주는 수동적으로 꺾어주는 그런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45도 각도에서 시작해서 하루 이틀 후에 5도에서 10도씩 이렇게 각도를 늘려나가는 그런 치료를 했었고 퇴근할 때 이제 제가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각도가 이제 90도 정도 나온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각도는 생각보다 금방 나왔고요. 뭐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5분 동안 쉴 무릎을 이렇게 안 아플 정도까지만 꺾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서 꺾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와서는 무릎에 이제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압으로 안마시켜주는 그런 장비를 무릎에 차고 계속 다리를 주물러 주게 됩니다. 혈전이라는 게 이제 무릎에 그 혈관에 피가 이렇게 뭉치는 건데 그게 뭉쳐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거를 수술해서 뚫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계속 걱정돼서 이 안마해주는 유압 안마기를 계속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계속 했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시끄러우니까 안 하고 그래서 아이싱도 계속 해줬고요. 아이싱을 많이 해줘야 이 염증이 안 생기고 붓기가 빠지니까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했었고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간중간에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먹을 거 사오라고 하거나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엄청 먹었어요. 제가 자리가 바로 냉장고 옆이었기 때문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쌓아두고 엄청 먹었고, 옆에 있는 그 환자 수술 동기들이 엄마들이나 이제 와이프들이 많아서 다들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고, 와이프한테는 이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만 오라고 해가지고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시켜가지고 배달해가지고 뭐 떡볶이, 치킨 뭐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 열심히 벌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쯤에 이게 돼지가 돼 있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복직할 때 이제 한 5kg 정도 늘었고, 지금은 한 7kg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3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이게 좀 오버한 걸 수도 있는데 한쪽 그 목발을 떼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걷는 모습인데, 이게 두 개를 다 짚으면은 한쪽 손이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만 짚으면 이렇게 오른손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한쪽 목발만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스타킹,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는데, 이것도 혈전을 방지하고 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찼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은 무릎 보조대가 오게 되는데, 수술하고 다음 날이었나요? 의료기기 그 영업사원이 와서 제 다리 사이즈를 재고 가서 제 다리에 맞는 이러한 보조기기를 제작해서 주게 되는데, 이걸 차게 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이 들면서 굉장히 이게 견고하거든요, 무릎 보호대가. 그래서 이 견고한 보호대를 차고 이제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라든지 이제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걸 차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이 들고 목발 없이도 이제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보조 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저는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하고 집으로 와서도 이제 꾸준하게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냉찜질하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Nice. 그래서 한 달 동안 놀면서 이제 조금씩 걷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퇴원하고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한쪽 발로 이런 식으로 좀 디디는 연습을 저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디디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좀 디뎌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발로 좀 디뎌보고 하다가 보니까 되게 잘 걷게 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차도도 괜찮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걷는 게 나아졌고 지금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수술한 이 과정은 이 정도까지고요. 제가 나중에 재활을 한 모습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